먼저 이 장애인상 패널 조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구축돼서 이렇게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결과 자체보다는 그 장애인 통계 생산과 발전에 좀 중점을 둬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장애인 통계와 장애인상 패널 조사의 어떤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장애인 통계의 그 어떤 다양한 통계들이 좀 개발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통계가 이제 뭐 정책 결정이나 어떤 의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건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그 어떤 정책적 지원과 개입이 굉장히 즉시적이고 상시적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과연 몇 명이나 있고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어떤 걸 원하시고 또 그 정책이 지원됐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그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 어떤 이런 통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장애 특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장애 유형도 많고 뭐 15개 장애 유형도 있지만 그 같은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이제 특성이 다 다르다고 아까 사무총장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또 생애 주기별로도 다르고 생활 환경별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각종 그 욕구라든가 실태는 이제 굉장히 달라요. 이미 많이 다른데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의 어떤 복지나 고용이나 경제나 뭐 문화, 생활 이런 모든 영향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자주 나와야 되고 맞춤형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전체 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주제별로, 지역별로, 뭐 대상별로 이제 수많은 통계 조사가 또 월별, 분기별, 연별로 수행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기존에 5년이었다가 이제 간신히 3년 주기에 어떤 대규모 실태 조사 하나 정도만 있었고 사실 그 2000년대 후반이 돼서야 이제 통계가 중요하다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막 각종 통계 조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그 양과 아니면 질과 그다음에 시의성 측면에서는 이제 매우 이제 부족한 상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통계 장애인 통계 조사들이 그 장애인 통계 어떤 그 부족한 문제 이제 해소하고자 이제 하나 조사가 다 간신히 하게 되면은 그 조사에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조사하게 되면서 통계 자체가 굉장히 명료하고 간결하고 시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세부 주제나 세부 집단에 대해서 이제 분석 표본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이제 계속 애로사항으로 이제 대두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그 등록 장애인에서 이제 15개 장애 유형하고 이제 지금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그 6개 장애 등급이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또 15개 장애 유형별이라든가 그다음에 17개 시도별 장애인 통계가 사실 행정 통계를 제외하고는 그 우리나라 현재 어떤 통계조사에서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애인상 패널 조사는 우선 그 굉장히 많은 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최근 등록한 장애인을 이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어떤 장애학과 장애 이론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면서 또 실제 정책 개발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장애가 과연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지원과 그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충분한 정보를 최초로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는 25만 명 모집단에서 지금 6천 명을 지금 이렇게 표본을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그 정확성과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괴를 같이 해서 지금 장애인상 패널 조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제 개입,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장애 발생이 되겠죠. 그게 이제 개인이나 집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파악하는 데 최적화된 그 패널 조사의 어떤 목적과 특성에 가장 이제 부합하다는 점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상 패널 조사가 이제 기존 장애인 대상의 패널 조사가 이제 저희 그 장애인 공단에서 하고 있었던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 활동과 고용과 이제 초점이 맞춰진 재반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반면에 굉장히 삶의 폭넓은 영역과 그 두루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떤 장애 수용이라든가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의식, 인식, 심리 등과 관련된 측정 지표들이 이제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 말고도 연구적으로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이제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존 장애인 실태 조사나 이제 저희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등 전부 다 이제 조사 대상이 장애인에 한정돼 있는데 가구원으로 이제 확장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라든가 재활의 과정 중에서 실제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과 현재 어떤 기존의 장애인 조사들이 갖고 있었던 장애인 전체를 대표한다든가 굉장히 약간의 어떤 두루뭉술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세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표본수로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시도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장애인 통계가 왜 이렇게 많이 왜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필요한지 또 장애인 패널 조사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는 그럼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나 이제 장애인 패널 조사가 이제 발전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제가 이제 감히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애인 통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나 이제 통계청, 기재부 등 이제 어떤 관련 기관들이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민간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재반 통계와 관련된 기관들이 장애인 통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실제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통계를 만드는 거를 결정하는 그런 국가의 굉장히 높으신 분께서도 실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쪽에 이런 조사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러 갔을 때도 아니 왜 통계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장애인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사시기도 불편한데 굳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이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애인 쪽의 통계를 이제 새로 개발하고 하려고 할 때도 이제 어떤 신규 승인을 받는다든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또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모집단 정보를 제공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의 중요성, 그다음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인식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애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장애인 쪽에 전문 조사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통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비교 통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가장 많은 비교 대상 여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장애인 전체로 봤을 때는 비장애인이라든가 전체 인구랑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 전 국민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장애인이라든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 조사들 중에서 지금 성인지 통계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모든 국가 승인 통계들은 인적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요 통계 조사만이라도 이 장애 구분을 좀 넣게 되면은 큰 노력과 예산을 안 들이고라도 그런 비교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런 관련 기관들의 좀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통계를 생산하는 어떤 기관 간의 협력과 협업도 좀 중요한데요.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서 좀 통계 자체 품질을 좀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의 어떤 중복성도 지금 최소화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복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척수장애인처럼 이렇게 또 통계가 잘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각 통계마다 어떤 가장 중요한 장애 정의조차도 서로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통계 작성 기준이나 정의, 작성 지침 등 차별적 요소를 한번 좀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정비를 하고 그걸 또 차별적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술하고 그런 공유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정보 기반의 이제 언택트 또 사회가 좀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쪽이 지금 이제 행정 통계를 활용한 어떤 빅데이터 부분이 굉장히 아직 지금 제대로 시작을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등록장애인 정보라든가 장애인 복지나 고용 정보 이런 여러 가지 행정 통계 이런 조사 통계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실질적이고 맞춤형 그런 장애인 정책의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인 삶 패널 조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아까 이제 10년 단위 이제 보고 계신다고 이제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우선 이게 개인 대상 패널 조사고 요즘에 이제 신규 등록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제 또 고령자들이 많고 이 패널 구성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탈락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널 보완이나 또는 새로운 코호트 구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코호트를 구축할 때 어떻게 또 주제나 대상을 선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제 3천년도 조사하고 계시지만 지금부터도 계속 이제 추진하셔야 또 이제 아까 같이 그런 좋은 또 통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재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널과의 공감대가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저희 공단에서도 지금 통계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사 대상자를 접촉하거나 또 조사 대상자들의 민원 제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감염이나 이런 거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일반 조사들보다도 이 패널 조사가 오히려 오히려 패널 조사는 문항량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 조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중에서 굉장히 손쉽게 끝났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패널 조사하고 패널과의 유대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그분을 동일인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유대감이 제대로 쌓이면 오히려 이분들은 코로나나 이런 거 위험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면접원을 반갑게 맞이하고 조사에 응해주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다만 3차에서 한 5차 정도 될 때 위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의 보호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패널에 응해 주실 때는 이 조사를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 통계 조사가 아니라 본인의 이제 삶이나 뭐 어떤 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하고서 이제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거 조사하면 좀 이따 취업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류의 어떤 기대를 하고서 응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정도 5차 정도 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개인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혜택을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사가 이 조사를 통해서 국가가 장애인분들의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그런 지원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끊임없이 단순히 통계 조사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뉴스레터라든가 또 결과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류의 방식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패널 조사가 정말 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이 되게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단면 조사표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민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조사도 그게 굉장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패널 조사가 매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보는 조사긴 하지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든가 변주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예산 같은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관에서 그런 지원을 좀 부탁드리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는 장애의 어떤 발생 또는 등록이 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각종 조사표 설계에서 모든 요인들의 어떤 시간적 선후관계, 인과적 선후관계에 대한 그런 파악과 분석이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내용에서도 이제 장애 발생 장애 등록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최근 장애 등록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분들의 장애 발생 시기는 보니까 5년 이후도 한 30% 이상 굉장히 10년 정도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등록 장애인들이 이제 고령자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든가 이런 류의 부분들은 아마 연령에 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 발생 시기, 연령 등 주요 변수별로도 요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토론자분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통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애 등급제라든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장애 등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지됐을 때 어떤 삶의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부분을 전망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야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올해 그 저희 같은 경우 그 장애인 공단에서도 이제 통계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분들의 특성상 비대면 조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비대면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패널 조사도 패널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그 극복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과연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또 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될지 지금 올해 당장 조사 이제 시작하시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